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이아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로 또는 세로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뷰들이나 레이아웃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할 때 화면 구성을 할 때 이용하는 레이아웃 중에 가장 많은 사용 빈도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도 웬만한 화면 구성은 다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그 상대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질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레이아웃이 조금 단순한 경우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이아웃이 좀 복잡한 그 구성, UI 구성에 릴레이티브라든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적용을 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슷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두 가지 같이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레이아웃과 뷰들이 서로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상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나와 뭔가 연결,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버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 화면에 보일 때 먼저 버튼 1, 버튼 1은 부모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버튼 1은 요 요 부모가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이고 레이아웃이겠죠. 이 레이아웃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인데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안에 버튼 1이 존재할 때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 중앙에 센터에 위치를 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 위치를 하겠고요. 다음에 좌우 상하로 존재하는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 버튼 5번 경우에는 버튼 1을 기준으로 위치한대요.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버튼 1의 왼쪽 레프트에 위치해라. 버튼 3은 버튼 1 라이트에 위치해라. 버튼 4는 위쪽 어버브에 위치해라. 버튼 5는 빌로우 아래쪽에 위치를 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 3번, 4번, 5번 버튼은 버튼 1의 위치를 따라다닐 겁니다. 얘가 위치가 변경되면 그쪽에 가서 또 좌우 상하의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버튼 1은 항상 나를 안고 있는 부모 레이아웃의 중앙, 가로축과 세로축 중앙에 놓이게 되는 버튼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겠고요.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을 조금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레퍼런스 문서를 찾아가시면서 학습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의 기능 구현에 더 치중을 해야지 이런 화면 구성은 조금 디자인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선택을 하겠고요. 자, 안드로이드에 여기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P05001이라고 만들고요. 자바 코드 쓸 거고, 예, 됐습니다. 예, 됐고요. 자,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단계가 쭉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요 화면 구성, 요거하고 똑같은 버튼 5개를 만들어 보고 요거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안에 버튼 5개의 위치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리소스의 액티비티 메인 XML이 있고요. 좀 화면 넓게 보기 위해서 좀 가릴까요? 가릴 거 필요 없는 거? 예,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레이아웃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어떠한 레이아웃,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하나 놓이게 되는데요. 이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제약 조건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지금은 릴레이 레이아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컨버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버터 뷰 들어가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뀌었고요. 텍스트는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델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하나 놓을 텐데요. 자, 버튼을 한번 여기서 끄집어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버튼을 놓고 바로 이제 XML 쪽으로 가서 조금 하나씩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아이디는 그냥 btn01이라고 해서 btn01로 하겠고요. 버튼의 이름도 01이라고 텍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 너무 많은 자동으로 완성되다 보니까 디자인 영역에서 자동으로 완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좀 이렇게 놓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놓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튼 아이디죠. 그래서 버튼 아이디는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이 버튼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찾을 때, 이 녀석을 찾을 때 사용하는 아이디겠고요. 가로와 세로 렉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가 결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아이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자,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센터 인 페어런츠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분모의 그죠? 말 그대로 분모의 중앙. 분모의 중앙이라고 하면 가운데 정렬과 세로축과 가로축을 전부 다 아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속성에서 폴스를 주면 그냥 디폴트로 꺼져 있는 거고요. true를 주면 버튼 1번은 어떻게 분모 레이아웃의 중앙에 위치를 하는 거구나. 자, 저장을 하고 디자인 영역으로 가보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M을 한번 실행을 해서 M을이 실행이 됐고요. 과거에 있는 화면이 잠깐 보이고 있는데요. 잠깐 기다리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버튼 01이 화면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지금 코드를 좀 볼게요. 코드를 보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분모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그 레이아웃의 위드와 하이트가 매치 페어런츠, 화면을 꽉 채우는 거죠. 그 화면을 꽉 채울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버튼은 어떻게 분모 레이아웃의 가운데 축과 가로축과 세로축의 중앙에 위치를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버튼들 2번, 3번, 4번, 5번은 버튼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위젯을 만들겠고요. 렉 컨텐츠, 가로, 세로, 렉 컨텐츠 다 주겠고요. 자, 안드로이드 아이디도 하나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아이고, 안드로이드 아이디 안드로이드의 형식은 골뱅이 들어가고 플러스 아이디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btn02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죠. 자동 완성 때문에 오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이고요. 버튼에 그 텍스트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txt 텍스트는 0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02는 01번 왼쪽에 위치를 했죠. 그래서 정렬을 또 해보는데요. 일단
왼쪽에 위치를 하라고 안드로이드 해서 어떻게 레이아웃 중에 to left 모모의 to left of 모모의 그 왼쪽에 위치를 해라. 모모의 왼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버튼 btn01 왼쪽에 위치하는 거겠죠. 그래서 btn01 왼쪽에 위치를 해라.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도 똑같이 소수를 한번 복사를 해서 얘는 3번으로 하겠고요. 이 녀석은 3번인데요. 3번인데 버튼 1번에 왼쪽이 아니죠. 뭐예요? 라이트죠. 그래서 라이트의 존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디자인 영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버튼 1번에 왼쪽에 존재를 하고 버튼 1번의 오른쪽 라이트에 존재하는 거는 위치가 잡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에서 보면 얘도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티컬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축에서 가운데 위치를 해라 라고 해서 여기다가 옵션을 추가합니다. 어떻게?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에서 true 그죠? 요거 똑같이 재활용해서 얘도 3번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디자인 영역 가보면 세로축 버티컬 세로축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1번 옆에 그 다음에 1번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폰에서 에뮬레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01, 02, 03 모두 다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저 04, 05 위아래죠. 그래서 위아래도 똑같은 비슷한 형식입니다. 자, 요거 하나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해서 요거 04를 만들고 04를 만드는데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01번 위쪽이죠. 왼쪽 라이트 레프트가 아니라 위쪽이니까 어버브겠죠. 그래서 어버브 어떻게 01 위쪽에 존재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세로축 중앙에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센터 호리전털 자, 가로축 중앙에 놓여라 이렇게 명령을 줘야 되겠죠. 디자인 영역을 가보면 예, 위치를 정확하게 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요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5번도 만드는데요. 5번은 자, 5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btn 어버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빌로우겠죠, 빌로우. 그래서 요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빌로우 아래쪽에 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호리전탈은 맞겠고요. 자, 디자인 영역 가보면 예,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고 실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실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다른 레이아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써봐야 되겠죠. 자꾸 써봐서 내가 상대 레이아웃 갖고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구상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속성이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레이아웃과 관련된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보면 어시스트 기능으로 보면 레이아웃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면서 느끼시기 바라고요. 상대 레이아웃은 가장 중요한 건 상대 뷰 또는 상대 레이아웃, 나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아웃과 나와의 관계, 상대 레이아웃의 왼쪽에 위치할 건지 오른쪽에 위치할 건지 위쪽에 위치할 건지 아래쪽에 위치할 건지 센터에 위치할 건지 그런 성질들을 조정을 해서 내가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벤트 하나 걸어줘 볼까요?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온 클릭 해서 온 btn 클릭으로 할까요? 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로 오겠습니다. 자, 와서 방금 만든 리스너 메소드 구현해 줘야 되겠죠. 클릭 뷰를 받겠고요. 뷰라고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토스트 한번 띄워보면 토스트 get 아이고 컨텍스트 받겠고요. 아직 우리가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받은 거 뷰를 갖다가 버튼으로 캐스팅을 하겠고요. 그래서 한번 버튼에 그 글자 쓰여 있는 글자 버튼 01, 버튼 02 그런 것들만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String 불러내야 되겠죠. 자, 여기 잘못됐죠. make text. 네,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인데 빠졌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왕한 거 뭐 여기 버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버튼을 이벤트를 좀 다 줘보면 4번, 3번, 2번 네, 됐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예, 각각의 그 버튼에 해당되는 텍스트, getText에서 텍스트 읽어와서 토스트에 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표로 다시 와서요. 예, 상대 레이아웃은 이렇게 상대적인 레이아웃, 다른 뷰와 레이아웃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비슷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제약 조건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상대 레이아웃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속성이 더 많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속성을 내가 전부 다 나는 정말 좋은 그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속성을 내가 다 안개한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알고 사용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레이아웃의 뷰들이 서로 또는 부모와 연결되어 간섭을 제약을 한다. 보시면 여기 버튼 1이 있는데요. 버튼 1과 3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버튼 2는 버튼 1과 연결되어 있다. 뭔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릴레이티브 레이아웃과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자, 텍스트 뷰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비아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고 있다. 비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마진값은 필요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튜디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05002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좀 클로즈 해버릴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가운데 헬로우 월드인가요? 예, 헬로우 월드라고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게 요때 나오는 디폴트인 그 저기 뭐야 레이아웃이 바로 제약 조건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에서 글자 요거 텍스트 들어가 있는 헬로 월드 들어가 있는 건 좀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상대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자, 버튼을 제가 하나 놔볼게요.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에 보면 핸들러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요 버튼 01로 할게요. 그리고 ID btn 01로 들어있습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위쪽에 부모 레이아웃이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관계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쭉 찍어서 제가 이렇게 왼쪽 면에 붙여보겠습니다. 그게 붙어요. 그리고 요 붙은 간격이 속성해 보면
8만큼 떨어져서 붙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위쪽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으면 위쪽도 8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은 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동서남북을 다 핸들러를 다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두 군데 위쪽과 왼쪽 정도 붙여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를 여기서 내가 한 20으로 넓히고 싶다. 그러면 20만큼 떨어져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만약에 50만큼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서 50만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이나 50은 실제로 텍스트에 가보면 어떠한 값? 마진 값으로, 마진이라는 속성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상이 하나 있는데요. 마진 스타트하고 마진 레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마진 레프트를 제가 한번, 마진 스타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진 스타트를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하고 컨트롤 S 누릅니다. 그래도 별로 아무 이상 없죠. 코드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왼쪽과 위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스타트 놔두고 왼쪽만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앱박스 경고 그리고 갖다 대면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API 17 버전 이하에서는 개런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를 또 추가해 달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 명령들이 쓰였는데 이게 이걸로 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위 호환성 보장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을 자동 완성으로 디자인 모드에서 우리가 만들고 나면 자동 완성으로 코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17 버전이면 지금이 2019년도니까 2010 제 기억으로 한 3년 4년 찾아볼까요? 안드로이드 17 API 17 버전이 좀 오래됐어요. 안드로이드 API 버전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아무거나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벌써 API 버전이 파이에서는 28 정도까지 나갔는데요. 17이면은 젤리빈 요 정도 2012년도에 나왔던 거네요. 그죠?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정도 오래된 것까지 개런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저렇게 코드가 좀 늘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하위 호환성 보장 차원에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버튼을 좀 더 만들어 보는데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제가 02번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이디도 btm0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01번 아까 장표에 우리가 보면 01번 옆에 존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핸들러 있었죠? 그 핸들러를 연결시켜 주면 돼요. 자, 이 녀석 너의 핸들러, 너의 오른쪽 면 핸들러는 어떻게? 이쪽에 가서 붙어라. 그죠? 그럼 이렇게 붙고 요 버튼 1과 버튼 2의 간격이 지금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20으로 이렇게 넓히면 마진 값이 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쪽 위쪽 핸들러는 위에 붙어라.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 녀석이 몇이었죠? 50이었죠. 그럼 똑같이 얘도 50을 주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붙고요. 실제로 XML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버튼 1을 기준으로 해서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받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왼쪽은 20. 이 20이 뭐예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20이 아니고 이 녀석이 버튼 2가 제약받고 있는 건 누구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 버튼 1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튼 1에서 레프트 20만큼 떨어져서 존재를 한다. 위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녀석을 03번으로 해보겠고요. 자, 얘는 좀 그 오른쪽에 붙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위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0에 여기는 10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뮬레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내 마음대로 위치한 버튼들이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나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UI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 디자인 어플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I가 복잡해지는 그런 전체적인 UI에서
릴레이티브랑 컨티넨트를 잘못 쓰면 더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꼬여가지고 서로 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뷰 하나 잘못 건들면 다른 나와 연결되어 있는 뷰들이 다 같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더 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텍스트 뷰가 있는데요. 텍스트 뷰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자, 텍스트 뷰의 사이즈를 갖다가 제가 한 300 dp로 해보고요. 좀 넓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속성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다가 일단 텍스트를 갖다가 좀 길게 해보기 위해서 뭘로 할까요? 헬로우 월드가 제일 웬만하겠죠. 헬로우 월드라고 붙여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컬러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텍스트 컬러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텍스트 사이즈도 약간 키워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도 30 정도로 늘리겠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대충 아무거나 조금 이렇게 해보겠고요. 구분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글자도 센터 정렬 그래비티죠. 그래비티 속성을 이용해서 센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이거에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버튼 1번과 2번, 3번은 핸들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시켜 준 다음에 마진 값을 속성창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비율로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핸들러를 전부 다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다 이었어요. 그러면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다 이어주면 자, 또 상단 위쪽 탑하고 바텀을 다 이어줄게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 위치를 하고 나서 속성을 보면 마진 값도 있는데 마진 값 옆에 무슨 이렇게 슬라이드 막대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비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아스를 이용해서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면 50대 50이니까 가운데입니다. 세로축도 가운데고요. 가로축도 가운데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난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버티컬 비아스를 위로 올려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로 제가 놔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왼쪽으로 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나서 수치를 보면 여기 19인데요. 이게 딱 20 맞추기가 22죠.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19를 일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전체 비율을 탑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요 밑에가 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2대 8로 분할해서 놓겠다는 얘기고 여기 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0이니까 8대 2로 나눠서 위치 이 녀석의 뷰의 위치를 적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9라든가 80은 실제로 텍스트 코드를 가보면 이렇게 비아스 코드가 속성이 추가되어 나와 있는데요. 속성이 약간 지저분하게 소수점이 나오죠. 80은 0.8이고요. 100%가 1입니다. 그리고 100이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2로 이렇게 수정하면 요게 어떻게 디자인 영역에서는 2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안 맞죠?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그 리플래시 하니까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아스를 이용해서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이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버튼에 사용했던 요 마진값 있죠? 마진값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비율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가로 세로에 그 값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코드를 보면 처음에 뷰를 위치를 할 때 그 마진 값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아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들 전부 다 어떻게 필요 없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깨끗이 이렇게 삭제를 해도 전혀 전체 UI를 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8대2, 가로도 8대2, 세로도 8대2인 위치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상대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해요. 디테일한데, 디테일하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비아스와 관련된 옵션만 해도 굉장히 길습니다. 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사용자라면 처음에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조금 더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옵션도 좀 너무 많고 너무 조금 이렇게 길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디자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에서 세부 속성들 아니면 아까처럼 소수점 너무 길게 나가는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아웃 중에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약방의 감초식으로 간혹가다 쓰이지만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리니어 레이아웃과 마찬가지로 오늘 했던 릴레이티브 레이아웃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결국은 내가 많이 써봐서 내 손에 익숙해지는 레이아웃이 됐을 때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